자, 지난 시간에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 같은 상품을 짜보면서 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가격만 보면 패키지 여행이 무척이나 매력적이었죠. 135,706원이나 더 저렴한 패키지 여행, 같은 코스를 원하시는 예비 여행객들은 아마 혹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슨 패키지 여행 광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자유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패키지 여행을 기피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내 맘대로 맛집도 못 가지, 단체 행동해야 되니까 시간 타이트하지, 일정도 마음대로 못 짜지, 가이드는 마음대로 리조트 밖으로 못 다니게 하지, 쓸데없이 쇼핑센터 들어가야 되지, 옵션이랑 쇼핑도 안 하기 눈치 보이지. 솔직히 말해보라면 20개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보죠. 요즘 필요한 여행 정보 정도는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 바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니 예전처럼 아무것도 몰라서 가이드가 필요하던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GDP가 높아지고 이제는 해외여행객이 연간 2천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취향도 더 다양화되니까 다소 일률적인 패키지 여행 코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패키지 여행들도 코스가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딱 맞는 패키지 여행 같은 건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뭘요? 패키지 여행의 장점 말입니다. 첫 번째, 언어입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 영어 참 잘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정도에서 그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유여행으로 해외에 간다, 모험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뭐 괜찮을 겁니다. 번역 앱을 잘 쓰시는 분들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해외에서의 상황, 예를 들면 갑자기 아프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사건에 휘말린다든지 하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맛집에 찾아갔는데 메뉴판이 다 태국어로 돼 있다든지 어쩌다 보니까 길을 잃었다든지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상은 끔찍하죠. 이런 상황에 한국말을 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가이드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정보입니다. 아까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정보 검색에 서투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정보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정보를 찾아볼 시간은 없지만 여행을 통해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몇십 년간이나 쌓인 노하우로 정해진 좋은 일정을 그저 편하게 즐기며 여행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이에 더불어 툭 하면 자판기처럼 정보가 튀어나오시는 베테랑 가이드분들께 여행 내내 의지하면 굳이 가지치기식으로 많은 정보들을 쳐내면서 선별할 필요도 없겠죠. 세 번째, 확률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한 번 갔던 여행지 중에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마음 한구석에서 떠오르는 설레는 장소가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엔 푸켓을 제외하고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를 꼽자면 영국 런던, 벨기에 브리헤이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는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그 여행지 자체가 구렸다기보단 그 여행지에서 계획했던 일정들이 많이 어긋나거나 나쁜 추억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이죠. 예약한 호텔에 갔는데 알고 보니 호텔 실수로 예약이 안 돼서 방이 없다던가, 식당에서 한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잔뜩 씌웠다던가, 로컬 투어를 예약했는데 픽업도 안 와서 하루를 날린다던가 하는 그지 같은 추억들 말이죠. 내 돈을 지불하고 힐링하러 떠난 여행에서 나쁜 추억이 생겼다면 그 도시를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 뭐 당연하겠죠. 물론 패키지 여행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현지식을 기대하고 갔는데 한식으로 대체된다던가, 여행객 중 한 명이 늦게 와서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린다던가 하는 뭐 그런 일들 말이죠. 하지만 실수하면서 배우는 자유여행보다 패키지 여행을 선택했을 때 그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정리해보죠. 결국 패키지 여행은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은가? 영어 및 기타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걱정되고, 나이대가 있으시거나 너무 바빠서 자세한 정보 탐색이 어려우며 안전하고 확실히 보장된 여행을 떠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패키지 투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패키지 여행을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외국어에 능숙하고 현지인과의 소통과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 패키지 여행은 적게는 10명, 많게는 40, 50명까지 한꺼번에 움직이는 타이트한 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만큼 먹고
자고, 이동하고, 구경하는 루트가 모두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저녁 이후엔 프리한 일정이지만 리조트 바깥에 나가서 나이트라이프를 즐긴다든지 진짜 로컬들만 가는 식당이나 클럽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 아마도 힘드실 겁니다. 자유여행에서야 모든 시간과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사고가 나도 내가 책임지면 되지만 패키지 여행에서는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의 공방이 펼쳐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물론 단체 일정 중에 여행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패키지 여행을 떠나서 내가 왜 하기도 싫은 호핑 투어 가야 함? 라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이탈을 해서 음주 가물을 즐긴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사고는 네 책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싸다고 패키지 여행 가지 마시고 여행자 보험을 충분히 든 다음 돈을 좀 더 주고 자유여행을 가세요. 두 번째, 현지 음식과 현지 문화를 다양하고 자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 특히나 맛집 좋아하시는 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회식 메뉴 정하는 거 무지하게 어렵죠. 나는 곱창, 꼼장어, 조개구이를 먹고 싶은데 곱창은 냄새난다, 꼼장어는 비리다, 조개구이는 언제 까서 먹냐. 많은 사람들 취향 다 맞추다 보면 결국 먹는 건 삼겹살이랑 치킨이죠. 패키지 여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단체에서 똠얌꿍과 쏨땀, 고수가 잔뜩 들어간 쌀국수를 내놓으면 분명 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이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 선택되는 건 한국인 입맛에 딱 맞춘 대형 현지 식당에서 먹는 팟타이랑 볶음밥, 그리고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거죠. 물론 여행지에서 현지 맛집을 가는 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거의 여행 목적의 절반 정도나 중요해요. 어떤 패키지 상품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맛집을 코스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만 그런 상품이 아니라면 맛집 투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비싼 돈 주고 패키지 여행을 왔는데 왜 또 돈을 내면서 관광을 해야 하냐?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 왜 당신이 돈을 더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